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수요일 KBC 뉴스 구성홍입니다. 최근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수도관 동파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카고의 일원 플러밍 업체에는 지난주부터 이에 대한 문의 전화가 평소 2배 이상 걸려오고 있습니다. 배혁 기자입니다. 시카고의 한 상업용 빌딩 지하실입니다. 한파로 인해 수도관이 얼면서 빌딩 전체의 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동파를 막는 히팅 시스템은 물론 수도관을 감싸는 보온재가 없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언 파이프를 녹이기 위해서는 빌딩 전체로 연결되는 각 수도관을 일일이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길게는 3, 4일간 물 공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밑에 지하실서부터 지금 메인을 다시 얼어 터진 걸 연결해 놓고 하나씩 밸브를 열면서 울러 올라가서 지금 변기, 싱크대, 벽을 다시 열어봐야 돼요. 지난주 영하 10도의 강추위가 다소 누그러진 이번 주에는 얼었던 파이프가 녹으면서 물이 새는 누수 피해도 증가했습니다. 한 보험회사 사무실은 이번 주에만 수도관 동파와 누수 피해 관련 클레임이 10건이나 접수됐다고 말합니다. 누수로 인한 개인 피해를 보상해주는 패키지 재해보험 상품이 있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첫째로 그 빌딩 데미지가 났을 경우에 빌딩 그 수리비 그것도 커버되고 또 물이 터졌을 경우에 그 개인 그 퍼스널 프로퍼티, 개인 그 옷이라든가 뭐 피아노라든가 개인 재산에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그것도 또 커버가 되고 집을 고치는 기간이 한 3개월 내지 6개월 걸렸을 경우에 그 호텔 비용이나 아파트 렌트비들을 내드립니다. 1년까지. 전문가들은 파이프 보온재를 사용하는 것 외에 수돗물을 조금씩 틀어놓아 지속적으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수도관 동파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전합니다. KBC 뉴스 배혁입니다. 이번 눈폭풍으로 시카고 지역에는 지역별로 4인치에서 12인치까지 눈이 쌓였습니다. 오늘 눈은 일단 그쳤지만 한파는 며칠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주말인 17일경에는 한 차례 더 눈이 올 것이라는 기상대 예보입니다. 특히 오늘 낮 기온은 17도까지 올랐지만 밤 기온은 곳에 따라 영하로 떨어져 체감 기온은 영하 15도에서 20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씨 영하 15도는 섭씨 영하 26.1도에 해당합니다. 기상대는 또 시카고에 눈을 뿌리고 동부로 이동한 폭풍대에 이어 북서부에서 새 구름대가 시카고 지역에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름대가 시카고 지역을 지나면서 주말인 17일경 다시 한번 눈을 뿌리고 눈이 그치면서 19일부터는 시카고 지역 2월 평년 기온인 30대 초반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와 오늘 많은 양의 눈이 내렸습니다. 시카고 비즈니스국은 상인들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상점 앞 쌓인 눈을 깨끗이 치워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비즈니스 업자들은 출입문으로부터 사방 5피트 내의 눈과 얼음을 제거해 보행자의 사이드워크를 확보해야 합니다. 눈이 내린 다음 날엔 염화칼슘 등을 뿌려 언눈을 녹여야 하며 만약 상점 앞에서 미끄러짐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주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카고 비즈니스 담당국은 상점 앞 눈을 치우는 것은 비즈니스 라이센스 소지자의 의무로도 명시돼 있다며 주차장을 소유하고 있는 상점 업주들은 눈이 내리는 정도에 따라 주차장 내의 안전도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어제 올림픽위원회 평가단 명단이 발표됐고 평가단은 3월 5일부터 7일까지 시카고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시카고시는 올림픽 유치 계획서를 최종 마무리하고 불확실한 부분을 없애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평가단은 총 11명이며 과거 올림픽에 참가했던 배구, 체조, 스케이트 선수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카고 올림픽 준비위원회 측은 올림픽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상의 내용을 행동으로 보여야 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 전했습니다. 시카고 준비위원회는 또 올림픽 유치를 성공한 런던, 아테네, 바르셀로나의 올림픽 위원들과 접촉해 성공적인 심사를 위한 조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가단은 수익과 예산, 그리고 교통, 숙박시설 등 17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하게 되며 첫날은 서류 검토, 둘째 날은 투어 형식으로 경기장과 부대시설을 점검하게 됩니다. LA와 시카고 중 미국 내 최종 개최지 후보 선정은 4월 14일에 발표되며 미국의 개최지 후보로 선정되는 시는 마드리드, 도쿄 등과 함께 최종 후보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이게 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뒤에 뉴스 계속되겠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올해 첫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북핵 문제의 실마리를 찾은 지난 베이징 육자회담 합의와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란, 이라크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4월 5일 부시 대통령이 올해 첫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북핵 문제의 실마리를 찾은 지난 베이징 육자회담 합의와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란, 이라크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대통령이 화요일 베이징 북핵 6자회담 타결은 6개 국가가 함께 이룬 큰 성과라며 만족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은 5개국으로부터 중류 100만 통 산단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60일 이내로 영변 핵시설을 불능화하기로 동의한 바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이라크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고 이로 인해 미군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정부의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미국의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란에서 제공된 무기로 170여 명의 미군과 이라크 시민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란 전쟁설을 의식한 듯 또 다른 전쟁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My job is to protect our troops. And when we find devices that are in that country that are hurting our troops, we're going to do something about it, pure and simple. Now, Davis says, does this mean you're trying to have a pretext for war? No, it means I'm trying to protect our troops. 기자회견에서 부시 대통령은 의회가 이라크 병력 증가에 편견을 갖고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계획대로 추가 병력을 파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정부의 무기 제공에 대한 익명의 정보가 부시 대통령에게 전달되면서 미국, 이란의 관계 악화로 중동 사태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주연입니다. 환전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시티 스티커가 부당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시카고시 측은 환전소에서 시티 스티커가 높은 수수료가 더해져 팔리는 등 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1년에 한 번씩 시티 스티커를 교체하도록 돼 있으며 스티커는 6월부터 11월 말까지는 $75지만 그 후에 차를 구입하는 주민들은 할인 가격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할인 가격은 12월부터 3월까지는 $50, 4월부터 5월 사이는 $25에 판매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반년이 지나 시티 스티커를 살 때는 할인 가격에 살 수 있음에도 많은 환전소에서 정가에 팔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전소에서 판매하는 스티커는 장당 $5.50의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일부에서는 최대 $30까지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카고시 측은 할인이 시작되는 기간과 가격을 숙지해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되는 시민이 있다면 시 서기관에게 연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안정적이어서 통화 정책을 현재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오늘 열린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지 않아 현재의 통화 정책으로 경제 성장을 지속하면서 물가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금리를 동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 압력이 심해지면 금리를 인상할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올해와 비슷한 2.5%에서 3% 수준이 될 것이라며 생산성 증가가 미국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주택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버냉키 의장의 발언으로 다우존스 지수와 나스닥 등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소셜 번호 없이 신용카드 발급을 시작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소셜 번호가 없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그동안 체킹 어카운트나 모기지론을 허용한 은행들은 있었으나 비자와 마스터 등 메이저 크레딧 카드를 발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크레딧 카드 발급은 반이민 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으나 연방정부마저 허용하고 나서 갈수록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우선 LA 지역 51개 지점에서 소셜 번호와 크레딧 히스토리가 없어도 신용카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또 올해 안에 이 같은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1,200만에 달하는 국내 불법 이민자들을 고객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금융권의 시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은 미국 생활에 필수적인 크레딧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은행 측은 소셜 번호가 없는 경우 $99의 디파짓과 평균 이자율보다 높은 21.4%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통뉴스입니다. 설날하면 먼저 생각나는 음식이 떡국인데요. 하와이 한인문화클럽에서는 설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고유의 음식인 떡국을 소개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하와이 KBFD 정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민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떡국 만드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강사로 나선 라나킬라 한인문화클럽의 토니리 회장은 한국 고유의 명절 음식인 떡국 만드는 방법을 참석자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오늘 열린 한국 요리 시범 행사에는 30여 명의 로컬 주민들이 참석해 드라마로 시작된 한류 열풍이 이제 한국 음식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토니리 회장도 한국 요리 시범 행사를 앞으로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분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많은 음식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거 노인들이 어렵지 않는 걸로 가르쳐 드리려고 했는데 상상 외로 대구니 갈비니 잡채니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달라고 하니까 그만큼 기쁩니다. 만들어진 떡국은 즉석에서 바로 시식회를 가졌는데 로컬 주민들은 처음 먹어보는 떡국이 맛있다며 후한 점수를 줬습니다. It's new to me and I'm enjoying it very much. The food is just delicious. It's ono. 하와이에서 뜨겁게 불고 있는 한류 열풍. 이제 드라마의 인기를 뛰어넘어 먹거리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확산되면서 한국 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오는 19일 한인 피아니스트 권요한 씨의 독주회가 엘진 소재 저스튼 대학 채플에서 열립니다. 권요한 씨는 줄리어드 음대 예비학교를 거쳐 메네스 음대와 대학원을 졸업했고 카네기홀과 링컨 센터 등 유명 공연장에서 연주한 바 있습니다. 이번 독주회에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0번, 작품번호 109번, 쇼팽의 뱃노래 작품번호 60번 등 다양한 곡들이 연주됩니다. 지난 10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바락 오바마 후보가 부시 행정부에 대해 북한과 직접 대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 후 처음 방문한 아이오와주에서 오바마 후보는 북한이 불량 국가라는 착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며 강경한 태도로 협상해야 하지만 대화 없이 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버브 지역을 중심으로 미성년자 음주 단속을 더욱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찰들은 앞으로 청소년들이 술을 마셨다고 의심 가는 신고를 받게 되면 현장에 직접 출동해 음주 측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일 8명의 청소년들이 타고 있던 차가 나무를 들이받아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청소년 운전자가 음주운전 혐의를 받으면서 강화된 것입니다. 시카고 북부 서버브 지역을 커버하는 케이블 TV 업체들이 새해 들어 일제히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컴캐스트의 경우 기본형 요금을 4.5% 인상해 한 달 요금 49.49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서버브 일부 지역에 서비스되는 와우사 역시 기본형 요금을 작년 43.99달러에서 45.99달러로 인상했습니다. 두 회사는 특별 행사 기간을 정해 이 기간에 가입한 고객들에 한해 요금 인상분을 적용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원 떨어지면서 매매 기준일 938.5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환율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는 달러당 929.4원,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947.6원입니다. 한국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는 달러당 922.08원,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는 954.92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인플레 압력이 완화됐다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버냉키 의장의 발언 영향으로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장 전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다우존스 산업평균주가지수는 어제보다 87.01포인트 추가 상승해 12,741.8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28.5포인트 상승해 2,488.38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1.04포인트 올라 1,455.3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시카고는 오전까지 눈이 내리다가 그치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7도를 기록했고 북서풍이 시간당 평균 12마일 속도로 불면서 체감온도는 7도에 그쳤습니다. 오늘 밤도 시카고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춥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0도가 예상됩니다. 사흘 동안 시카고 날씨입니다. 15일 목요일 대체로 맑겠지만 낮은 기온대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14도, 밤 최저 기온은 3도가 예보됐습니다. 16일 금요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20도, 밤 최저 기온은 13도가 예상됩니다. 17일 토요일 흐린 가운데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낮 최고 24도, 밤 최저 1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시카고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49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5시 22분입니다. 이상으로 2월 14일 수요일 KBC 뉴스 구성국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